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제가 기존에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 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시뮬레이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 연출적인 측면으로 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간접 조명을 좀 해볼 겁니다.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링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모델링에 대한 단면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 벽이 있고 이렇게 그냥 모델링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간접 조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보면은 간접 조명이 벽 쪽에 잘 안 보이죠. 왜냐면은 뒤에 벽면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벽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고, 바닥은 그 절반 정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방법 그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1m당 1000루멘 정도 광속을 가지는 값으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면은 너무 안 보이니까 얘를 그냥 빼버리고 좀 강하게 100 정도 주면은 벽은 잘 보이지만 천장이랑 바닥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벽에서는 조금 더 밝게 빛나지만은 멀리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줘 볼 거고요. 일단은 이론적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광원이 있는데 이 광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빛은 약해지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약해진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 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똑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아무튼 뭐 배웠었죠. 아무튼 그 이론에 따라서 이 조명이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두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만한 반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조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똑같고, 여기 요만큼의 반구를 밝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큼 밝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원을 밝힌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1이 밝아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조명의 에너지가 요만큼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큰 원이 면적이 요거 대비해서 2배다 라고 하면은 얘는 똑같이 10이라는 에너지로 있으면은 2배가 넓은 공간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0.5의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로등 같은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뭐 굴절 반사 혹은 대기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빛이 멀리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은 그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가 계산되는 것은 알아서 블렌더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여기 옆에다가 샘플로 하나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평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에어리어 라이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에어리어 라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빔 쉐입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를 조금 약하게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여기 있는 라이트가 멀어진다고 해도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계속해서 밝은 밝기를 보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빔 쉐입 스프레드가 0도니까 에너지가 온전하게 아래쪽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누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똑바로 나가는 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밝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스프레드가 5도 이렇게만 늘어나도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밝아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자, 지금 요 정도 거리에서 5도 했더니 거의 안 보이는데, 얘를 0으로 놓게 되면은 여전히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블렌더에서 뭐 어떠한 계산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멀어지면 살짝 약해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라이트가 계산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나오는데, 이 라이트와 가까운 쪽에서는 스트렝스 값을 100을 유지를 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낮은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렌더는 가능해요. 다른 V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쇄를 없애는, 그러니까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없애는 거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컨트롤은 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블렌더에서도 폴오프 노드가 있어요. 라이트 폴오프 노드를 이용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지만 이게 지금 원하는 방향이랑은 반대로 갑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계산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천천히 빛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빛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게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션 중에 마지막에 있는 컨스턴트 요 항목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밝기로 조명이 나아가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반대로 어두워지고 먼 쪽은 오히려 더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운 쪽 조명이 전혀 안 보이고 여기 계속해서 밝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노드를 좀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드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라이트 패스 노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라이트 패스 노드를 보면은 여기에 레이 랭스 항목이 있죠. 요거를 좀 활용을 하면 됩니다. 라이트 패스 노드는 기존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단순히 조명만 컨트롤할 때 쓰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레이 랭스만 좀 생각을 해서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노드만 좀 짜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 랭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조명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트렝스 값이 약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이 랭스를 사용할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0일 거고요. 여기는 1m, 2m, 3m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초기 값이 100이다 라고 하면은 1m 같다 그러면은 99, 2m 같다 그러면은 98,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스트렝스 값 빼기 현재의 레이 랭스 값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노드 사용하고요. 현재 지금 내가 스트렝스 값을 100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요거에서 레이 랭스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줄어드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서브트랙트 해야죠. 더하나 빼나 큰 차이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레이 랭스가 좀 더 급격하게 변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멀티플라이를 넣어주는 거죠. 멀티플라이를 뭐 예를 들어서 10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줄어들 것이고요. 100을 한다 그러면은 더 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00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점점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1m가 떨어졌을 때 보면은 1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이미 뺐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집니다. 서브트랙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명이 어떻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냐? 그냥 툴이니까 이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라이트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바닥에서 천장으로 쏘는 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높여서 보면은 현장에 얘가 지금 비치는 거죠. 프레드를 0으로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날아가서 그냥 붙는 거고요. 얘가 뭐 더 세지게 되면은 이게 더 강한 조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 조명이 어둠을 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두워지는 거죠. 저 조명이 닿는 부분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얘를 180을 만들고요. 값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줬더니 이렇게 조명이 날아가서 붙는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그럼 이거를 좀 잘 응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컨트라스트가 강한 영역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서브트랙트가 아닌 디바이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디바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초기 값이 100을 줬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멀어져서 뭐 천만, 10만, 100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100 나누기 100만 해도 0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죠. 그냥 0에 수렴하는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디바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드 사용하고요. 레이 랭스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밝아졌죠. 왜 더 밝아졌냐면은 시작하는 값 0이죠. 0. 그러면은 100 나누기 0은 오류죠. 근데 만약에 100 나누기 0.00001을 한다 생각하면은 이 100이 굉장히 큰 숫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 너무 강해져 버린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 랭스의 시작 값을 그냥 내가 설정한 100이라는 값이랑 맞추기 위해서 레이 랭스 add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값이 좀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요거에다가 멀티플라이 5 정도 줘볼까요? 주면은 훨씬 더 빨리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초기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고 얘를 더 빨리 없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여기는 충분히 밝고 얘는 더 빨리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는데 얘를 멀티플라이가 아니고 파워를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1m 갔을 때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인 거고 2m를 가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 하면 되겠죠. 파워 값은 적절히 잘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완전히 천장으로 나아가는 조명 이런 부분들 없애고 싶다. 없애보면은 굉장히 좀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남아 있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명을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날아가게 끊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넣어서 써도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냥 레이 랭스에 그레이터 된 연결을 해서 0.2, 0.5 해볼까요? 0.5 그리고 믹스 노드 사용을 하고요. 얘를 팩터 값으로 넣어서 500mm 이상 되게 되면은 0을 주고요. 500mm 이하일 때는 100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얘를 그냥 꽂아 버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뚝 끊어져요. 근데 지금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도 살짝 번짐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간접광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맞고 튀어나간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 조명까지 완전하게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레이터 된 복사를 하고요. 여기는 레이 뎁스를 활용을 하면 되죠. 레이 뎁스가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챙겨 나가게 되면은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믹스 노드 팩터에 넣어주고 이상이면은 0, 이하일 때는 여기서 만든 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이러면은 뚝 잘라지는 이런 조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이 정도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쓰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나아가는 걸 봤더니 얘보다는 얘가 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컨트롤하기도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죠. 거리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 경계면이 지금 너무 딱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레이터 된 대신에 그냥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렸던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을 해서 가는데 지금 0.2까지였죠. 그래서 from max 값을 0.2를 준다라고 하면은 0.2 이상에서는 0이 되니까 0에서 0.2 가는 요 구간 동안에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아주 톡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from min 값을 0.2, from max 값을 0.21 뭐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아까 그레이터는 넣었을 때랑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같은 밝기 나오고 이 뒤에서부터 좀 그라데이션 범위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from max 값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좀 부드럽게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간접광 나오는 것까지 완전하게 없애지 않고 이 정도 그냥 사용하는 게 가장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툭 끊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노드를 짜서 넣은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노드를 짜지 않았을 때 그냥 100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접 조명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이 조명에 대한 강도 값을 좀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노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들어가 있는 내용도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추가적인 조명 연출이 필요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벽에만 간접 조명이 나오고 천장 이거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라이트 링킹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라이트 링킹 사용해서 이거 아예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만약에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과 뭐 조명의 배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링 자체를 요렇게만 날개를 뺐다 그랬죠. 근데 날개를 만약에 직접 만들어서 넣고 조명을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그림자가 요렇게만 지기 때문에 이 천장 부분에서 이렇게 조명이 뻗쳐 나가는 부분이 저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죠. 그림자가 짧게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라이트가 상쇄되는 이 정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